이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화면 한번 봐주시죠. 법무부에서 저희 의원실 제출했던 자료인데 법무부 자체 운영했던 디지털 성범죄 관련 TF에서 권고안 내었던 내용 관련된 법률안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난 7월 28일 법무부 업무보고 관련된 법사위 속기록인데요. 당시에 제가 이 법안 리스트 보여드리면서 한번 살펴봐달라, 중점 처리 법안으로 추진시켜 주시면 어떠냐 말씀드렸더니 잘 살펴보겠다 몇 차례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이 7월 28일로부터 공교롭게 딱 70일 되는 날입니다. 살펴보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디지털 TF에서 얘기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해 가지고요. 저희는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스토킹이라든가 이런 현안이 생겼고 거기 관련해서 스토킹법을 지금 개정하는 것을 좀 주력하고 있고요. 그 내용 중에서도 일부 거기에 포섭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데 이 해당 법안들 여기 리스트가 11개가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특별히 검토된 게 없을까요? 위원님, 디지털 성범죄 TF 자체의 권고이죠. 그 위원님의 가족분도 여기 포함되어 계시지 않았습니까? 좋은 의견 많이 주신 건 알겠는데, 이걸 저희가 귀속돼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일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정규의 그런 그 조직 내에서 지금 이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업무를 좀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감안해서 근데 제가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업무 현황 보고하신 내용 중에 주요 입법 추진 상황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없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의원 발의안으로 좀 제출이 되어 있거든요. 회차별 11회차까지 제한한 부분인데 거기서 대부분의 경우에 홍정민 의원안, 송기현 의원안, 강선 의원안, 신현영 의원안, 이수진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권인석 의원안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의원 입법으로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근데 살펴본 내용이 특별히 있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충분히 참고하겠다고요. 이거 저희가 기속돼서 진행되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 뭐 기속 사항이라기보다는요. 좀 이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 주요 추진 법안에 좀 예. 반영이 된 게 있나 제가 여쭤본 건데 구체적인 내용이 좀 확인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이 관련돼서도 중요한 법안들이 예를 들면 디지털 성범죄물에 긴급 보전 조치를 하는 내용들이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금 이 권고안에 관련된 법안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난 국회에서는 김도 법사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법안도 있고요. 이번에 민주당 소병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 디지털 성범죄물을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서 발부될 때까지 또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긴급 보전하는 내용들인데요.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좀 시급하게 해야 될 법안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법률안에 이미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네. 그 국회에서 진행해 주시면 법무부는 동의하십니까 이 법안에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긴 하겠습니다만 말씀해 보세요. 70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저한테 의원님께서는 사전 질문지를 전혀 안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질문하시면서 이걸 왜 모르냐 이런 식으로 장학 퀴즈 식으로 그게 부르시면 11개 법안에 네. 들어가 있어요. 지난 7월 28일 날 장관님께서 살펴보시겠다고 한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법안 하나를 제가 예시를 든 겁니다. 위원님 제가 외람되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 어차피 이게 건설적 토론을 위해서는 이 질문 요지를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충실하게 다른 분은 다 주고 계시거든요. 7월 28일에 제가 이미 질문 드린 내용입니다. 예, 제가 오늘 다시 질문 드리게 된 동기를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신당령 살인 사건에서도 아시겠지만 그 피해자인 고인이 협박받은 내용이 불법 영상물 유포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제가 그 당시 7월 28일 드릴 때도 하루에 지금 삭제 신청이 660건이나 된다. 피해자 중에 45%가 자살 생각한다. 이런 심각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좀 살펴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요게 11개 중에서 어떤 법이다 이렇게 갑자기 예고 없이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렵지만 다만 이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잊혀질 권리라든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내용의 법안이라면 저희는 충분히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의견을 처리될 드리겠습니다.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도 전향적으로 입장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국회 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PPT 보여주시면 사실 오늘 이제 전자발찌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제가 관련돼서 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요. 이게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는
올해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쭉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왔죠? 예. 그래서 정기직제에 항상 반영이 나왔었는데요. 2019년도에서 2020년 넘어가는 그 해 빼고는 2017년부터 쭉 늘어왔습니다. 근데 올해 본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안 돼 있던데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행안부에다가 지금 이 증원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수시직제 요구하셨다는 건 아까 말씀을 하반기 주셨는데 직제 반영시키겠습니다. 근데 정기직제에서 이게 왜 빠졌죠? 정규 직제에선 반영이 안 됐고요. 하반기 네. 추가 직제에서 반영하도록 한번 정기직제 반영 안 된 사유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다음 질의 전까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아시다시피 수시직제에는 사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대규모의 인력 증원이 안 돼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교육위 활동할 때 보니까 교육부가 1년 내내 애를 썼는데 수시직제에서 교육부 통째로 7명 늘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130명 넘게 지금 수시직제 넣으셨다는 거니까 이게 지금 수시직제로 가능한 것인지 반영이 좀 우려가 돼서요. 그 부분 확인도 해주시고 정기직제 빠지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확인해서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